안녕하세요. 오늘 디자인의 유사 판단 중에서 물품의 유사 판단 판례 중에서 음식물 찌꺼기 발효통, 쓰레기통 사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디자인의 유사 판단 어떻게 하냐면요. 물품의 유사 판단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형태의 유사 판단하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물품의 유사 판단 어떻게 해요? 용도와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용도와 기능. 그럼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도가 같다. 그리고 기능이 같다. 이 케이스가 있는 거고, 용도가 같다, 기능이 다르다. 이 케이스가 있는 거고, 용도가 다르다, 기능이 같다. 이 케이스가 있는 거고, 용도가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 이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됐죠? 용도는 뭐냐면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사용 목적, 이런 거 정성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용도라고 하는 거고요. 기능은 그 용도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 이런 걸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용도가 같고 기능이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물품이에요. 됐죠? 용도가 같고 기능이 달라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사한 물품이에요.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같대.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유사한 그 물품이에요. 다만 용도의 혼용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건이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같다. 이 사건은 뭐냐면요. 넘침 방지구 사건이고요. 됐죠? 용도가 다른데 기능이 다르다. 이 사건은 쓰레기통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쓰레기통 사건이야. 넘침 방지구랑 쓰레기통이랑 모두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유사한 물품이거든요. 근데 용도의 혼용 가능성이 있어서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됐어요. 됐죠? 이제 쓰레기통 사건 한번 해볼게요. 이 쓰레기통 사건은 용도와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통이고 인용 대상 디자인은 쓰레기통이에요. 따라가지고 용도와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용도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가지고 여기는 비유사한 물품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용도의 혼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용도의 혼용 가능성이 뭐냐면요.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 인용 디자인을 쓸 수 있고 인용 대상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혼용된다는 거예요. 이 약간 용도가 뭐라고 했어요? 약간 사용 목적 요런 게 이제 용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혼용될 수 있으면 용도의 혼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됐죠? 그러니까 용도의 혼용 가능성이 있으면요. 용도가 용도와 기능이 달라도 여기서 보시면 이 용도와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용도와 기능의 차이. 그러니까 용도와 기능이 모두 다르거든요. 용도와 기능 모두 달라도 용도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도 용도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도 이게 용도의 혼용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게 요 판례예요. 아시겠죠? 용도도 다른데 용도가 다르다. 근데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용도의 혼용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유사한 물품이라고 본 건 넘침 방지구 사건이었고 됐죠? 봅시다. 그래서 유사한 물품이에요. 다만 유사한 물품인데 형태는 이제 물품의 유사 판단이 끝났어요. 여기서 물품의 그다음 형태 유사 판단 하는 거잖아요. 형태 유사 판단. 형태 유사 판단을 여러분들 그 답안 있을 때 제가 차이점 A, 차이점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는 외울 수 없지만 대충 느낌을 이렇게 여러분 읽다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그냥 자주 듣다 보면 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자주 들으면서 사은포섭 할 때 이게 디자인 보험 판례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은포섭 할 때 요 차이점을 사은포섭 해가지고 이 차이점 위주로 이제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차이점 A가 있다, 차이점 B가 있다. 따라서 차이점 A, 차이점 A, 차이점 B를 이유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하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은포섭 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공통점은 제가 1, 2, 3으로 쓰고 차이점은 A, B, C로 쓰거든요. 됐죠? 이게 차이점 A, 차이점 B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차이점 A, B를 이유로 유사하지 않다. 형태가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사은포섭 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게 전체 관찰이랑 요부 관찰이 문제가 됐거든요. 전체 관찰이랑 요부 관찰. 전체 관찰이랑 요부 관찰이 문제가 됐는데 보시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하단부에 요혼부가 있어요.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혼부가 있다. 어디냐면요.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요거잖아요. 여기에 요혼부가 여기가 요혼부래요. 혼부가 여기가 있다. 혼부가. 됐죠? 근데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그게 없잖아요. 여기가 보시면. 그죠?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홈부가 있어요. 됐죠? 근데 인용 디자인은 그게 없어요. 됐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몸체 내측에 두 줄의 세로줄 장식. 여기 보시면 인용 디자인은 여기 지금 세로줄 장식이 있거든요. 여기 두 줄의 세로줄 장식.
그죠? 여기 두 줄에 세 줄 장식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디자인은 홈프가 있고 인용 디자인은 홈프가 없고, 인용 디자인은 세로 줄 무늬가 있고 등록 디자인은 세로 줄 무늬가 없어요. 이런 형태상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형태상 차이는 그 요부에 해당한대요. 아시겠죠? 요부에 해당하니까 전체 관찰 플러스 요부 관찰에 의해서 유사하지 않대요. 형태가 유사하지 않대요. 됐죠? 여기 보시면 디자인 유사 판단은 전체 관찰이 이제 원칙이잖아요. 각각 분리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관찰해야 된다. 근데 전체 관찰하면서 요부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전체 관찰이랑 요부 관찰이랑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체 관찰하면서 이제 요부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객관적 창작, 요게 요부 관찰이거든요. 그렇죠? 객관적 창작성이랑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막 그러면서 쭉 나와 있어요. 미감적 가치만 인정되면 된다. 우리가 객관적 창작성이라는 것은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한 게 아니고 미감적으로 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걸 이제 객관적 창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부와 아까 요혼부와 세로 줄무늬 있잖아요. 요거는 상이한 그 신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요부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혼부랑 세로 줄은 요부니까 요거로 비춰봤을 때 형태가 다르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용도와 기능이 달라서 물품이 달랐어요. 근데 요혼부랑 용도와 기능이 달라서 용도와 기능이 달라서 물품이 달랐어요. 비유사한 물품이었어요. 근데 용도의 혼용 가능성이 있어서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을 했어요. 됐죠? 그다음에 형태로 보면 여기 요혼부랑 세로 줄무늬 있잖아요. 이게 차이점이 커가지고 요부 관찰을 봤을 때 그 비유사한 형태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비유사한 디자인인 거예요. 됐죠?